쓰이는 건 LGBTQ 플러스라고 쓰거든요. 근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한 20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L은 저기 레즈비언이에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G는 게이,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이죠. 그래서 양성애자,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이 네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퀴어예요. 퀴어는 사실 저 네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뭐냐면 아까 20가지 다 저기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죠. 아섹슈얼, 아예 성적인 데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팬섹슈얼은 모든 종류의 다 성적인 취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논바이너리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제3의 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그 성소수자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성적 지향하고 성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내가 누구한테 끌리느냐고, 성정체성은 내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제3의 성이냐 요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구분해서 LGBTQ 플러스는 그 모든 걸 통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성소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분들의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고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별금지는 좋은 거잖아요. 누구나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금지하느냐? 이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다음 넘길게요. 자, LGBTQ의 운동을 한번 보면 이게 1969년에 미국에서 처음 일어났어요. 그 스토널 항쟁이라 그래서 뉴욕에서 어떤 인, 그러니까 뭐죠? 여관에서 성적인 걸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성소수자의 무슨 클럽을 했었어요. 이걸 경찰이 습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습격을 하니까 얘들이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저항한 게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시점이었고요. 요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퍼레이드로 만드는 거예요. 시위 형태로 이제 거리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프라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0, 70년대 들어서면 이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 성소수자들이 거리를 막 들고 나오면서 행진을 하는 거죠. 축제 개념으로. 근데 요게 이제 지난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던 그 에이즈 위기가 80년대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겠죠. 좀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걸 입법화하는 시도로 나갑니다. 이분들이 결혼을 동성혼 입법화로 대부분 이제 가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서구들이 있잖아요. 동유럽 쪽이 이제 대부분이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부터 들어오거든요. 많이 이제 그 성소 활동이 시작되는데 들어올 때 이게 축제가 들어왔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오면서 퀴어 축제라고 와요. 원래 저기 프라이드거든요. 근데 차 이름 있잖아요. 자기야 프라이드. 그때 당시에 프라이드가 워낙 유명하니까 괜히 프라이드 축제하면 무슨 차 축제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퀴어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좀 아시고요. 그래서 퀴어 축제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퀴어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일단 또 우리 문화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과 전혀 맞지 않죠. 종교에서는 뭐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도저히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접할 때 그 부분부터 읽게 되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성경이 나오지? 그 부분이고 거기에 보면은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성경책의 그 부분을 읽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남색이라는 말. 원래 영어에서 소돔이라는 게 이제 남색이라는 말로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성경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근데 보면 그걸 되게 즐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상하다. 저런 성적 정체성이라는 건 분명히 타고날 텐데 저 몇 년 일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런 걸 즐기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아까 많은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학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냐면 우리 사회를 숨뚫이째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뭐 우리는 인간이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참 견디기가 힘든 사회 구조적 변화가 온다는 거죠. 아까 가족 관계 다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런 성소자 운동을 좀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학부모 되면은 더 걱정을 해요. 아까 교육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 거기서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면 아이 그래 쟤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났으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육 과정에서 저거를 학습을 뭐 이렇게 어떤 뭐 성교육을 통해서 말은 성교육인데 아까 누가 말씀하시대요? 이거를 이런 동성애를 가르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학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 오는 거부감, 이게 문화적 충돌로 다가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조앤 롤링 잘 아시죠? 해리포터 저자. 매우 유명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이분이 이 싸움의 전선에서 제일 선에 서 있어요. 예, 이분이 이 사람이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은 옹호할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아니고 반대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2018년에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아닙니다. 영국에서 성별인식법이라는 개정안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악법이냐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딱 이거예요. 저는 남자지 않습니까? 나 여자야 오늘부터. 이렇게 내가 선언을 하면, 자기 선언을 통하면 약간의 의학적 검증만 되면 바로 성전환을 인정해 줍니다. 법적으로. 요게 바로 성별인식법입니다. 요게 시도된 나라도 있어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분들의 운동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가 이루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2018년에 영국에서 시도가 됐어요. 그때는 아직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마야 포스터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거기에 국제개발센터라는 버젓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인데 저기 두 분 앉고 있죠. 저기 저 왼쪽 오른쪽이 롤링이고 왼쪽이 테스터예요. 저분이 이제 그 X 아시죠?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 다 좋은데 설사 네가 네 마음속으로 무슨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다 좋고 자기가 또 성을 전환해서 트랜스젠더 같이 성을 전환한다고 해서 여자가 됐다고 치자. 그렇지만 네 본성에는 네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다. 그건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분이. 그걸 X에다 썼어요. 그럼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제소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이 입법화되는 순간 소송이 쏟아집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딱 당하니까 그걸 롤링이 접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터터를 옹호한 거죠. 그래, 생물학적 성이 변화가 될 리가 있나? 그거는 다 인정해라 했다가 문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분명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넘어왔는데 이분들이 화장실을 같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탈의실을 같이 써요. 실제로 저기 보면 영국 대형 소매체인 마르ks 앤 스펜서에서 탈의실 개방했습니다. 여성하고 같이 써라. 트랜스젠더 여성 칸에 들어가서 써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여서 그거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접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이마네 캘리프라는 알제리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여성 복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견술전인가 그 좀 전에 어느 나라 선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이 48초 만에 기권했어요. 싸우다가. 그 사람이 여성 선수예요. 이분 여성 저 밑에 있죠. 저 사람이에요. 저게 알제리 선수인데. 했는데 이분이 48초 만에 기권을 하고 나와서 인터뷰에 뭐라 하는 거야. 나 살기 위해서 포기했다. 이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는데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벌써 끝났네. 그래가지고 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저 롤링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남성이 여성을 두들겨 패는 것도 스포츠냐? 이렇게 말했다고 바로 법률 밑에 나오는 트랜스 혐오자로 찍히고 어마어마한 논란의 대상이 된 거죠.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당해야 돼. 저분은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저분은요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로 살아 다 인정해 니들 권리 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저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거. 예. 그래서 조인 롤링 굉장히 이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혹시 그런 기사가 나면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또 바로바로 훑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도 나왔던 건데 이 성정신성 학습의 가능성은 학문적으로도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저기 후천성 급성 성별 불쾌감 장애가 뭐냐? 내가 갑자기 내가 남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라는 성별이 되게 불쾌한 거예요. 이거 성별 불쾌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기 앞에 보면 급성이라고 들어있잖아요. 이 급성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타고나면 날때부터 애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 엄마는 좋아하고 제가 남자인데 인형 들고 돌아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그러던 애인데 청소년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저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인터뷰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녀들이 갑자기 또래들하고 어울리더니 저런 거 하더라. 그래서 나온 게 저거고요. 그걸 이제 후천성 저건 제가 번역한 말이고 저기 보면은 급성 저기야 Rapid Onset Gender Dysphoриa라고 돼 있죠. 저게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까 학습되더라는 게 학습. 이걸 우리가 사회적 전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별 정체성도 성 정체성도 학습된다, 전염된다 그 말이고요. 다음.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뭘 자꾸 요구하냐면 일단 동성 결혼 합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 변경 아까 자기 선언만으로 성별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동성 결혼 합법화되면 그 다음 나와요. 지금 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 예, 트럼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분이요. 예, 1년 전에 나왔던 그 아주 인상적인 정책 발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캠프에서 내보낸 게 있는데 캠프에서 내보낸 그 광고 영상이 뭐라냐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야 임마 너 증오하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금 보세요. 성전환 치료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제 다 예산 다 끊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인한 이런 미친 짓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PC주의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를 못하고 PC가 무슨 우리 컴퓨터 쓰는 PC가 아닙니다. 이거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어디서 나오느냐?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나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 통제할 때 썼던 그게 PC주의입니다. 그래서 볼셰비키와 레닌, 막스주의에는 말하지 말라. 한 게 PC주의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하라는 건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게 억압이잖아요. 그렇게 썼던 말이 돌고 돌아서 지금은 뭐냐면 요즘 말하는 게 혐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저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쟤들이 간별을 해요. 너 뭔 말 하나 이렇게 들어봐요. 그리고 너 딱 하자면 무슨 야 나 저기 그 동성애 반대. 너 차별하고 있잖아. 너 아주 그거 혐오하고 있구만 너. 이렇게 간별하는 게 이 PC주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영화 저기 보세요. 저 영화 리틀 머메이드 뭐죠? 인어공주잖아요. 원래는 백인인데 PC주의에 입각해서 저렇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에서 흑인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흑인이 됐다고 잘못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영향이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블리자드 오버워치라는 게임인데 캐릭터에 느닷없이 제가 저기 뭡니까? 저 여자예요. 저 둘이 키스하는 게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애들이 하는 그 게임에. 그렇네. 그게 PC주의의 영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혐오를 간별해요. 그리고 이게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그 간별사들이 전부 고소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 예. 예,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예, 넘어가시고
예, 요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좀 정리를 하면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에서 법안은 뭔지 아세요? 네. 왜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말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뭐냐면 이미 있어요. 개별적으로 법안들이 다 있어요. 뭐겠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미 각 요소마다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안들이 있는데 굳이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괄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뭐냐? 그 차별금지법에서 싹 기존에 나와 있던 개별금지법에 있는 내용들이 중복이잖아요. 다 제하고 나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성소수자 운동이 남습니다. 뭔 뜻인지 아세요? 뭔 말이냐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회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야 우리 동성혼 시켜달라는 동성혼 합법 이러면 대한민국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 하면 인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다음 됐나요? 예.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기성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얼른뚱땅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하에 살짝 낀거 넣어가지고 우회 입법을 시도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라. 이것이 제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